그걸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암기도 하고 막 이런 학생들은 이제 그거는 할 수가 없는 방법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범위가 딱히 없다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교육부 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호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내신 시험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부모이신 분들이 종종 제보를 해주시는데요. 학생들의 중학교 내신 시험지에 나오는 이 문제 유형이나 지문 스타일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이런 제보예요. 내용을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흔히 말하는 K문법, 투부정사 용법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읽기 지문이 교과서 바깥에서 많이 나온다, 이런 제보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도 학원 내부에서도 회의를 해서 내신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이제 네. 학교마다 이제 분석해서 서로 세미나 같은 걸 하는데, 보면은 예전보다는 상당히 눈에 띄게 교과서 지문이 아니고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모어 리딩이 아닌 지문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거는 대치 지역도 그런데 우리 다른 지역의 기출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트렌드 같은 거를 공유를 하잖아요. 했을 때도 봐도 예를 들어서 인천 지역이나 대전 지역 이런 데서도 제가 접하는 거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죠. 문제를 보면 실제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는 보편적으로 좀 퍼지고 있는 현상이구나.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흔히 말하는 어학파, 학습파 요 구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학파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한 아이들. 네. 말 그대로 이제 어학 중심이죠. 네. 많이 읽고 읽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글도 써보고 이렇게 이제 영어 배웠던 친구들, 이 어학파라고 저희가 말하는 아이들이고, 네. 학습파는 말 그대로 교과서 같은 거는 열심히 텍스트 다 공부하고 문법 알려주면 문법 공부하고 단어도 익히고 외우고 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두 그룹에 각각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흔히 말하는 어학파, 이 친구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편하죠. 일단은 이제 K 문법의 비중이 줄어드니까 이 학생들이 힘든 게 이제 K 문법이거든요. K 문법 중에도 좀 힘든 게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부터 지금 없어진다고 저도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투정사의 용법은 이번 시험에 안 나온다. 이렇게까지 말한 학교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어학파 아이들은 지문을 읽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자연스러운지 안 자연스러운지를 이게 좀 익숙한 아이들이니까 이게 괜찮죠.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훨씬 더 수월할 것 같다. 수월하죠. 예. 그리고 그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여태까지 이 신장시켰던 능력이 평가를 받는구나. 여태까지 허물 켠 게 아니구나. 네. 인지 부조화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인지 부조화는 뭐냐면은, 이 중학교 내신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30년 전 영어 시험이랑 똑같거든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시험이랑. 아니 내가 여태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제 습득했던 영어는 그 의미 중심으로 통하고 표현하고 읽고 이런 거였는데, 시험은 다 학문적이야. 네. 이거 실제로 쓰는 거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시험을 봤을 때만 이제 만약에 내가 시험을 잘 못 봤다 하면은 전에까지 쌓아놨던 능력을 약간 부정하고 그 과정을 좀 부정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혼란스러운 거죠. 이게 영어야?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시험지 잘못된 건가? 혼란스럽다. 이거였는데 이게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예.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학습파 형태로 공부를 해가지고 중등 내신 점수가 좀 잘 나왔던 아이들이 이제는 좀 더 고민할 게 더 많아졌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네. 배신을 하지? 네. 교과 과정에 충실하면 시험 잘 볼 수 있다는데 이게 중학교 때부터 안 통하는구나. 네. 왜냐면 교과서가 아니에요. 지문이 교과서 내용이랑 연관이 있긴 한데 교과서가 아닌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그거 암기도 하고 막 이런 학생들은 이제 그거는 할 수가 없는 방법이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읽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고 하면 점수 득점의가 이제 곤란해지는. 이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잘못된 건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인지 부조화가 여기서 좀 세질 것 같아요. 지문도 다 외웠어, 본문. 네. 단어도 다 외웠고 네. 문법도 다 정리했단 말이야. 근데 이 지문은 뭐야? 처음 보는 건데 단어도 모르는 게 많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게 많으면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나라 고등학교 뭐 내신이나 수능 이런 게 지금처럼 이어지고 고등학교 교육 방식이 똑같이 유지가 된다 했을 때 어차피 고등학교 때 가서 느낄 거다. 차라리 지금 느끼는 게 낫다 생각해요. 그 이제 약간 매를 먼저 맞는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이게 언젠가는 마주해야 될 현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때 그런 일을 겪을 거라면은 상대적으로 입시랑 직결이 안 되는 대입이랑 직결이 안 되잖아요. 중학교 성적은 그런 시기에 이거를 겪는 게 맞다. 실은 좀 이제 아이들한테 미안한데요. 어른이잖아요. 아이들을 속이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뭐 대놓고 속이니까 뭐 학교 교과 과정에 충실하면은 시험 잘 볼 수 있다. 못 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거를 아이들이 대체로 언제 느끼냐? 고등학교 때 느꼈거든요. 확 오죠 그때. 근데 그때 가면 이미 늦어요. 고등학교 이제 내신 성적은 대학교 입시에 직결이 되니까. 열심히 교과서 막 외우고 막 저기 배운 대로 해요. 막 문법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럼 100점 나올 수 있잖아요. 내신이. 중학교 내신 100점 나왔는데 고등학교 딱 갔는데 뭐가 되냐? 노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부터 풀어보니까 뭐야 뭐 이거 딴 세상이네. 그리고 저기 내신 한번 왜 내가 100점 맞았는데 중학교 때는 내가 왜 지금 35점 맞아야 돼? 이렇게 돼요. 그죠? 그게 네. 진짜 노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겪고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낫다. 이게 뭐 바람직하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 이것도 실은 그 흔히 어른들이 말하는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 시험 잘 볼 수 있다. 안 맞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안 맞게 할 거면은 미리 느끼게 애들이 미리 경험해서 느끼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이 교육 방법 자체를 바꿔야 돼요. 교과서 중심으로 그거 충실하게 소화하면은 잘할 수 있다. 이 말 좀 안 하고 이게 사실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이거 교과서 보고 8종 교과서 다 그 갖고 들어가서 수능 보라고 해봐요. 잘 볼 수 있어요? 자습서 보면서 풀어도 안 된다니까요. 아니, 점수는 더 네. 떨어지죠.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경험하는 거를 가장 크게 생각하거든요. 이 시험을 통해서 인지 부조화가 올 거면은 빨리 와서 생각을 조정하는 게 낫겠다. 지금 원서 읽히시는 분들이 아이가 초등 고학년 되면은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시작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중등 내신 대비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이유가. 그러면 지금 이러한 변화가 생겨난다면 그런 고민이 없어질 수도 있나요?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변화가 있죠. 근데 이런 비슷한 변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비슷한 시도들은 제가 본 적이 꽤 있어요. 중학교 내신에서. 근데 그게 시도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역행을 하더라고요. 여기 근방에 일부 학교들은 서술형 100%로 시험 낸 적이 있었거든요. 논술형 시험이라고 해서 교과서에서 단 한 문제도 안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없는 거였어요. 그냥 현장에 가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텍스트를 읽고 바로 판단해서 글을 쓰는 게 논술형으로 이렇게 쓰는 게 중학교 내신 시험 문제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한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몇 학교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었는데 그게 다시 역행을 했더라고요. 근래 보니까 그게 다시 또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일부 학교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해요. 그런데 예전보다 이 변화의 물결은 좀 더 커진 것 같기는 하다. 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면은 이 변화가 다른 지역에 좀 퍼질 수 있는지 아니면 지역에 특정된 건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학교 시험에서는 이 교과, 즉 교과서랑 연계가 돼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많이 그렇게 나오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왔고 뭐 지금까지 뭐 외부 지문이라고 나온 게 사실은 다 똑같았어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외부 지문이라서 그게 정해져 있고 그게 교과 과정, 즉 교과서랑 어느 정도 연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내도 특별히 뭐 제재를 받지 않고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어려운 점은 새로 그 교과서 내용이랑 좀 연결된 거를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낼 수는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품이 많이 들고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변한 게 있잖아요. 이거를 문법도 맞고 내용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확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I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확증할 수는 없는데 이제 시험 문제나 이렇게 지문 좀 보면은 느낌이 와요. 아 이거는 AI의 도움을 받은 것 같다. AI 말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예. AI는 이렇게 딱 각이 잡혀서 나오는 글보다는 약간 둥글둥글한 글들이 주로 나와요. 특별한 그 오류가 없고 내용 자체도 그렇게 특별하게 틀리지 않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 거라서 딱 읽어보면 이거 뭐좀 둥글둥글하네. 아 이게 AI인가 보다. 뭐 확증을 할 수는 없죠 제가. 그러나
AI가 좀 쓰였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때문에 지금 중학교 내신의 방향이 약간 좀 고등학교 내신은 좀 비슷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내신은 뭐랑 좀 많이 비슷하냐? 수능, 모의고사 지문이랑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중학교 내신이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비슷한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말씀하신 게 아마 대자로 시작되는 중학교에서 서술형 100%가 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서술형 100%로 나왔는데 이게 좀 지속이 되다가 한 1년 정도 지속되다가 없어진 건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그냥 손으로 그냥 선생님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100% 서술형 100%라는 게 좀 진짜 혁신적인 겁니다. 왜냐면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열정적인 분들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제재가 들어오면은 이게 유지가 어려운 거죠. 만든 게 힘들어? 그 욕도 먹어.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생긴 트렌드 있잖아요. 그거는 교과 과정이랑 연계된 새로운 지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AI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 AI로 만들면 좀 뭐가 좋냐면 문법은 틀리지 않게 나와요. 거의 오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들기 편하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랑 연계가 되고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 세대가 저희 나이랑 비슷하다고 치면은 이거 K문법 안 좋아하거든요.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막 영어에서 많이 필요한 거는 K문법이 그렇게 막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K문법을 싫어하는 선생님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K문법 줄이고 오히려 실용적인 가치를 가진 글 읽고 이해하는 거 고등학교 가면 많이 해야 되는 거 수능 가면 해야 되는 거 이거를 많이 넣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이건 지속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이 새로운 뉴노멀적인 즉 독해가 조금 더 중요한 이 중학교 내신은 좀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변화되는 어떤 중학교 내신 시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일단 많이 나오고 패러프레이징 된 부분이 있다. 단어를 좀 바꿔가지고 다른 단어로 뭐 낸다든지 아니면 지문의 변형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건데 준비하려면 어학파, 학습파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외부 지문이나 패러프레이징 같은 게 많이 나오는 추세 이런 거는 일단은 괜찮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범위가 딱히 없다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어학시험은 시험 범위가 있더라도 이게 표면적인 시험 범위고 실제로는 범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겠냐? 내 근원적인 영어 실력을 쌓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근원적인 영어 실력이 뭐냐? 글을 많이 읽어야겠구나.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글의 폭을 넓혀야겠구나. 뭐 어휘는 뭐 어떻게 넓혀야 될까? 쉬운 글부터 많이 읽으면은 어휘가 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런 시험의 변화 같은 것들은 그런 생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독해니까 많이 읽어야 돼요. 첫 번째, 많이 읽기. 이건 어학파든지 학습파든지 공통적인 거라고 봅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지 잘 읽어요. 이거는 뭐 극명하잖아요. 많이 한 사람이 뭐든지 잘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어줘야 돼요. 근데 많이 읽기가 힘든 게 뭐냐면 문제집이라든가 좀 비문학적인 거, 딱딱한 거, 짧은 지문 이런 거 많이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에너지 소모가 많이 돼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하다가 말아요. 효율은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좀 내려놔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좀 재밌게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오래 지속적으로 하죠. 엉덩이 붙이고 오래 하죠. 그러니까는 저희가 평소에 얘기하는 게 원서를 읽혀라. 비문학 싫어하면 소설을 읽혀라. 왜? 얘네들은 재미가 붙이면 쭉 할 수 있으니까. 나이 때 뭐 어렸을 때는 더 재밌어 하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되도록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기본 준비 자체는 원서를 많이 읽어놓는 게 학습적인 부담이 적고 지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 많이 읽고 두 번째는 쉽게 많이 읽어야 된다. 그 방법이 원서다. 분류했던 체제, 뭐 어학파, 학습파나 마찬가지로 같이 실은 어학 중심으로 가야 돼요. 영어는. 안 그러면은 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는 있는데 뭐 이걸로 학습을 통해서만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이거는 안 되는 방법이에요. 이건 이미 검증이 되세요. 이 학습하는 거 하나하나 설명을 누가 해주고 그거를 설명을 소화해서 영어를 진짜 잘할 수 있게 되냐? 이걸로만 영어를 잘할 수는 없어요. 뭐 단적으로 뭐 이제 말씀드리는 건 문법만 해도 문법 학자들 많죠. 많은데 크래션 교수님이 노암 촘스키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때 나왔던 말인데 내가 영어를 구사는 하는데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이게 구사가 되는지를 인지를 못하는 게 너무 많다. 하나하나 설명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모른다. 이게 언어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도를 통해서 모든 걸 설명을 통해서 습득할 수가 있다. 이게 학습파의 기본 기조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깰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런 시험들이 그리고 그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봐요. 학습을 통해서 하는 거는 일부 도움이 돼요. 일부. 그런데 그거는 부분적인 거지 전반적인 영어 실력은 어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영어를 학 과목으로 접근을 하면은 오래 못할 거다. 즐기기가 힘들 거다. 당장의 효율이 많아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거를 즐거움의 대상으로 여기면은 그것은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시험의 트렌드 같은 거에 조금 변화가 있는 거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늘은 중학교 내신에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